네, 뉴스 Q&A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FOMC 회의에서 이번에 금리를 인상했고 내년에도 3번 정도 인상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다 보면 우리나라도 금리 인상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요. 이 1,300조 원에 달하는 가계부채를 생각하노라면 이게 반가울 리가 없겠죠. 한국은행에서도 이와 관련한 분석들을 내놨는데 취재기자와 함께 관련한 내용들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권순우 기자, 먼저 이제 금리가 만약에 인상이 우리나라도 된다면 가장 타격을 크게 받을 계층은 아무래도 좀 취약계층이겠죠. 아무래도 고정금리보다는 좀 변동금리 대출을 받으신 분들이 좀 힘드실 것 같고요. 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취약계층이 좀 어려워질 것 같습니다. 오늘 한국은행이 발표한 금융안정보고서에 따르면은 그 다중채무자이면서 저신용자 혹은 저소득층이 받은 대출은 3분기 말 기준으로 78조 6천억 원이나 됩니다. 주택담보대출 같은 경우에는 고정금리 비중이 한 40% 정도 되는데 신용대출의 경우에는 95%가 변동금리 대출입니다. 전체 가구의 신용대출 비중은 22%지만 저신용자의 경우에는 40% 가까이 변동금리 신용대출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큰 부담이 되는 그 15% 이상 고금리 대출을 받은 사람의 경우에는 저신용자가 17.3%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그렇게 따지면은 저신용자 신용대출의 한 40% 정도는 고금리 대출이라는 겁니다. 그들은 지금도 저금리 상황이지만 연체율이 꽤 높은 편입니다. 그 전체 대출자의 연체율은 1.5%에 불과한데 이들의 대출의 연체율은 16.7%로 한 10배에 가깝습니다. 대출금리가 인상이 되면 아무래도 이들이 타격을 입게 되고 이들에게 대출을 해줬던 이금융권이 타격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짚어주신 것처럼 변동금리로 대출을 받으신 분들은 때문에 아무래도 걱정이 될 수밖에 없고 이게 고정금리라 하더라도 5년 안에 이제 변동금리로 바뀌는 혼합형 대출자 같은 경우에는 역시 똑같이 걱정을 해야 되는 상황인가요? 금융당국에서 고정금리 대출을 늘리면서 혼합형 금리를 많이 이렇게 보급이 됐는데요. 혼합형 대출에 통상 5년 동안은 고정금리가 유지가 되는데 그 이후에는 변동금리로 전환이 됩니다. 전체 고정금리 대출 중에 한 90% 정도는 지금 혼합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최근에 대출을 받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5년은 꽤 긴 시간이기 때문에 부담이 좀 덜하실 테지만 이전에 받으신 분들은 좀 걱정이 좀 되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2011년에서 2013년까지 혼합형 대출을 받으신 그 비중이 11%밖에 안 됩니다. 이것은 그 3년이 지나면 중도상환 수수료를 받지 않는데 최근에 금리가 계속 인하가 됐기 때문에 그 전체 대출자의 한 70% 정도는 이미 대출을 갈아타신 것으로 보입니다. 참 이렇게 대출을 받으신 분들은 걱정이 될 수밖에 없는데 대출의 종류에도 참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가계부채들도 그렇고 또 자영업자 대출이 좀 심각해지고 있다라는 소식도 요즘에 많이 들려오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자영업자들은 좀 다른 대출들도 같이 껴있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상황이 더 심각하겠네요. 뭐 자영업자의 경우에는 이게 사업 대출인지 뭐 가계 대출인지 구분 없이 보통 대출을 받기 때문에 자영업자 대출 같은 경우는 직접적으로 가계 대출에 영향을 받게 됩니다. 자영업자 대출에 영향을 미치면은 즉시 가계 부채에도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뭐 자영업자가 대출을 보유한 분들 중에 84%가 가계 대출을 같이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는데요. 9월 말 현재 자영업자 대출 규모는 464조 5천억 원입니다. 지난해에 비해서 한 70조 원 가까이 증가를 했습니다. 자영업자 대출은 대부분 부동산 임대업, 담보대출이 많기 때문에 부동산 시장이 안정적으로 운영이 되면 큰 위험은 없을 것 같습니다. 자영업자 대출의 현재 연체율은 0.4%로 중소기업 연체율 1.1%보다 낮고 담보대출 비중도 67%나 됩니다. 그런데 경기가 안 좋아지면 아무래도 그 월급을 받는 분들에 비해서 그 소득의 불안정성이 크기 때문에 그 원리금 상환의 부담이 좀 클 수가 있고요. 이것이 가계대출로 전이될 수도 있어서 면밀한 모니터링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제 설명해 주신 부분에서 만약에 부동산 시장이 그러면 불안정해지고 금리가 실제로 오른다면 이거 어떻게 되는 건가요? 우리가 제일 많이 걱정하는 부분이죠. 그렇죠. 한국은행이 이제 스트레스 테스트라고 이제 최악의 경우를 가정한 그 분석을 진행을 했는데요. 미국의 정책 금리가 2%포인트 인상이 되고 그 주택 가격이 10% 하락하는 복합적인 충격이 발생했을 때 국내 은행의 BIS 기준으로 약 2%포인트가 하락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그런데 좀 실감이 잘 안 나실 텐데 그 대출 기준으로는 약 1% 정도 손해가 날 것 같은데요. 가계부채가 1,300조 원이니까 무려 1%, 13조 원이 공중분해될 수도 있다는 분석입니다. 참 대출 문제부터 해서 부채 문제까지 심각한데요. 더 심각한 것은 이것을 좀 해결할 만한 뚜렷한 방안이 없다는 것일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권순우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